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평소에 부동산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 지금 생방송 중에 무료로 활짝 열어놨거든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연말입니다. 자, 지금 연말에 집값의 흐름, 또 내년의 부동산의 전망까지 저희 행복한 재테크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알찬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요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동산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가 시장의 흐름 먼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이제 공사비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내 집 마련이 더더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맞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금 전국의 민간 분양가가 제곱미터당 800만 원, 자, 평당 2,700만 원, 자, 돌파를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전체 민간 아파트 평균이지 서울 아파트에 대한 민간 우리 분양가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부터 추이를 좀 보자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자, 최근 5개년간 자, 민간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이 무려 자, 상당히 500여만 원대에서부터 800여만 원까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서울 아파트의 면적별 평균 우리 분양 가격을 좀 살펴보자면요. 특히나 우리 국민평형대는 84제곱미터형인 경우에 실제로 25년 올해 초에 비해서도 이미 1억 원 이상이 올라 있다. 평균 분양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즉 어떤 부분들을 시사하고 있느냐. 내 집을 마련한다. 자, 내 집 마련은 바로 지금이 제일 쌀 때다라는 그런 격언이 다시 한번 상기되는 그런 순간이고요. 실제로 5제곱미터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연 단위로 비교했었을 때도 그렇고 한 해 내에서 비교를 해보아도 그렇고요. 실제로 토지대금 또 공사비가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더욱더 체감 부분들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실제 지금은 풍부한 유동성까지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기에 비해서 실제로 자산 가치가 더 블러핑되는 그런 더 올라가 보이는 그런 효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현상들 지금도 그렇지만 내년에 더욱더 풍부한 유동성 공급 기조를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자산 가치 흐름의 우상향의 기울기가 더욱더 가파라질 수 있는 이러한 흐름,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은 꼭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내 집 마련 역시도 오늘이 가장 쌀 때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관련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흐름을 저희가 짚어봤고 다음 이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아파트 값이 여러분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강남이라고들 생각을 하시려나? 과천이네요. 과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자, 과천이 지금 강남 제치고 올해 와.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우선 상식적으로 우리는 강남이 가장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서울 내에서만 봤었을 때는 강남구보다는 송파구가 아파트 상승률,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어요. 올해는. 그리고 서울, 경기를 모두 합쳐서 봤었을 때는 실제 과천 쪽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과천, 판교, 분당 이런 데를 경기도라고 부동산 투자 가치 관점에서는 분류하지 않아요. 사실 과천이나 판교, 분당은 거의 서울 접근성이 웬만한 서울 위쪽이나 서울 사이드보다
훨씬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이라고 보는 부분들로 보통 접근을 하고 실제로 과천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습니다. 자, 이유들은 우선 가장 중요한 강남 접근성 중에서도 이제 재건축 등의 신축 호재들이 상당히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GTX 또 철도 교통들이 또 완연하게, 그리고 지금 현재 지식정보타운 등을 비롯한 직주 근접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즉 업무 중심 지구로서 기존에도 지금 정부청사를 비롯한 여러 관 쪽에 업무적 베이스에 대한 타운들이 탄탄한데, 이제는 민관 쪽으로 모두 다 지식정보타운 등을 비롯한 직주 근접성이 좋아지고 GTX들을 통한 철도교통 호재,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신축이 많아질 재건축의 기대감까지, 그리고 강남과의 접근성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의 호재를 기반으로 실제 과천이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자, 이런 상승률 내년에도 지속이 될까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 저희가 경기도 과천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거든요. 부동산 관련해서 1544-852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언니가 잠실 LC에 거주해서 네. 제가 잠실을 자주 가는데 네. 그 잠실 세내역 아래쪽에 네. 그 잠실동의 재개발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관심이 좀 있어요. 네. 네. 근데 여기가 그래도 강남권인데 진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우선 궁금하고요. 네. 그 만약 되면 아파트 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지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언니 댁인 그 잠실 LC 길 건너쪽 아래쪽으로 이제 세내역을 보신 거네요. 그 아래쪽 이제 네. 재개발 네. 호재가 있는. 알겠습니다. 여기 일대가 과연 나중에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저희 네네. 홍정기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잠실동에 관심이 있으시네요. 자,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자, 언니분이 LC에 사셔서 더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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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내용을 좀 보면, 조금 전 흐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서울에서도 가장 아파트값 상승률이 돋보이는 구가 바로 송파구, 잠실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좀 보면, 우리가 실제 잠실동에서 이렇게 우리 잠실 세내역 아래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잠실 본동이라고 그래서요. 이렇게 상단과 하단 이런 움직임들로 지금 재개발의 초기 움직임. 예, 사실 지금 소유주들의 모임도 살짝 지금 있으면서 이제 내년에 지금 1월에 서울시에서 예정되고 있는 도심복합 개발, 즉 역세권에서 절반이 350m, 그리고 노후도는 많이 완화가 됐죠. 20년 기준으로 빌라가 60%, 즉 전체 빌라의 60% 정도의 비율이 물론 예정입니다만 20년 정도의 노후도를 넘었느냐 아니면 그 아래이냐 보고 대략 전체 빌라의 60%가 20년 기준 노후도를 충족한다면 한번 정비 사업을 시작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지금 내년 1월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서울시에서 조례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잠실 본동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실 세내역 아래쪽에. 근데 자세히 지도를 보자고요. 우리 전통시장 있는 데는 사실 여기 새마을 전통시장 쪽은 잠실 쪽에서도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곳이에요. 즉 시장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재개발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요 상단 쪽에 있는 끝에 이런 부분들 일부 좀 볼 수가 있을 거고, 가장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잠실 본동에서도 이렇게 잠실 본동 박스가 있다면
잠실본동 하단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잠실본동 하단인 경우에는 자, 우리 삼성동과의 직주 근접성 매우 GBD라고 하죠. 매우 뛰어나고 현재 이 빨간 걸로 표시된 게 뭘까요? 이미 마이스라고 해서요. 우리 종합운동장 지금 야구 경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컨벤션 센터, 호텔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한강 접근성까지 고려한 종합 문화 전시 컨벤션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거기에 기반 시설 도로를 연결을 하고 삼성동과 잠실을 이제 보행 생활권으로 연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데 앞으로의 개발 호재까지 더해져 있죠. 바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이런 잠실 본동 같은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상단 쪽보다는 하단 쪽에 매물이 있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첫 번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런 부분들 질문 주신 것처럼 강남인데 재개발이 되겠는가? 자, 지금은 이곳은 엄밀히 얘기를 하면 실제로 구역계가 지정된다는 게 아니죠. 구역계가 지정되기 이전에 기본 검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그렇죠? 기본 계획 수립이 나와야 되니까 사실 기본 계획 수립을 만들기 전에도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단계도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높으니까 저희가 시장 참여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뭘까요? 단순한 빌라가 아니고 아파트가 될 만한 가능성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기대감이 몰려 있는 압력의 가운데 내에서 그렇죠? 예, 우리 자기 자본 내 돈이 좀 적게 들어가면서 좀 구역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 좀 괜찮은 빌라를 매수를 해 놓으신다면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고요. 실제 재개발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기간은 많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압력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 주변에 저층 저밀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정비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 이미 제도적으로는 걸림돌이 없어요. 주민 동의율과 일정의 법적 노후도 요건만 챙기면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스텝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 단계. 이제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는 초기에 투자를 해 놓는다면 괜찮은 선택이 되실 수 있죠. 자,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자, 실제 우리 성수 전략정비구역 한남 뉴타운 자, 2000년 초반부터 아직도 입주를 안 했는데 지금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자, 하지만 가격이 어떤가요? 대지 3평, 4평, 빌라 하나가 20억이 훌쩍 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은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뒤에는 지금의 앞으로의 신축이 될 가능성을 보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언니가 거주하고 계시는 잠실 쪽에서 특히 이렇게 잠실 본동 쪽 크게 잠실 본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단 쪽에 괜찮은 이런 매물들 선택해서 좀 관심 가져보시는 건 매우 긍정적이고 조금 더 자세한 지역 분석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셔도 이런 강남권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실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아, 네, 귀에 너무 쏙 들어오네요. 잠실 본동 재개발 투자 쪽으로 알아봐야겠어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잠실 일대 재개발 관련해서 얘기 나눴습니다.